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목시공학 2주차죠. 2주차 2주차 흙의 분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토질역학 토목시공학에서의 이 토질역학 부분은 여러분들 토목기사 실기, 그 다음에 건설재료 시험기사, 어, 필기실기, 이쪽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준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마스터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토질역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고 간다면 이 토목시공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흙이라는 것을 이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음, 공사하기 전에 이 흙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흙인지에 대해서 분류를 해야 이 흙이 하중을 얼마나 견디고 또 그 사용 목적에 맞게 하중에 견디는지, 그 다음에 그 뭐 파일을 박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기초로 그냥 그 기초만 설치를 하고서 그냥 갈지, 이거는 뭐와 연관이 있죠? 바로 공사비하고 연관이 있죠. 그래서 공사비 잘못 계산하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이 공사비한 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흙을 분리하는데, 연약 집안에다가 우리가 뭐 하중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물을 지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공법을 선택하기 필수 위한 조건이보다 가장 기초적인 게 어, 흙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제 흙을 분리하는 방법 어떻게가 들어가야 how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음, 어떻게 우리가 이 흙을 분류를 할 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학자들이 많은 고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연구 끝에 이제 이 흙을 분리하는 공학적인 방법으로 흙을 분리하는 방법을 고안을 했죠. 자, 그래서 제목을 붙여보자면 처음에 이제 어, 흙의 분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할게요. 제목을. 자, 흙의 분류.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이 방법은 USCS라는 통일분류법이 가장 많이 쓰죠. 많이 쓰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뭐 아시트 분류법, 뭐 통일분류법, 많은 뭐 삼각접촉 분류법, 이래서 흙을 분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들 통일분류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통일분류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간만에 하는 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흙을 나눌 때 알갱이가 있는 거, 알갱이가 굵은 거, 그 다음에 알갱이가 가는 거,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알갱이가 굵은 것을 우리는 이제 조리토라고 할 거예요. 조리토. 입자가 형성된 흙, 그래서 조리토라고 명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입자가 가는 흙, 그것을 우리가 가는 세자를 써서 입자가 가는 흙,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립토라고 명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흙은 크게 어떻게 구분이 된다? 조립토와 세립토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립토도 아니고 세립토도 아니고 흙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흙을 이제 우리는 유기질토라고 해요. 유기질토. 유기질토라고 하는데 이제 유기질토도 이제 어떤 한 흙의 종류죠. 근데 흙이 어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흙인 것 같기도 한데 또 만져보면 아니에요. 아닌 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고유기질토라고 하고 기호로는 PT로 씁니다. PT 그냥 알아두세요. 근데 이제 고유기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같은 게 있겠죠. 석탄 같은 거. 근데 유기질토는 이제 나뭇잎하고 흙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흙이 썩은 흙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굉장히 푸석푸석한 흙. 어, 그런 흙을 우리가 이제 오가닉토 또는 유기질토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립토와 세립토로 이렇게 크게 구분이 가능하다. 물론 이 조립토의 부분도 조립토와 세립토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분류법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용을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요 제1문자와 그 다음에 제2문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3문자로 또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다면 그냥 제3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흙의 배수성을 나타낸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토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알갱이로 형성된 흙이죠. 그러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자갈이 있겠죠. 자갈. 영어로 그레이블이라고 쓰죠. 그래서 G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거 모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모래는 샌드 표현으로 해가지고 S로 나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조립토하고 세립토하고 어떤 분류의 기준이 있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자갈과 모래도 분류의 기준이 있겠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립토는 어떻게? 여러분들 실트 들어봤나요? 실트라는 흙. 실트라는 흙. 어, 실트라는 흙이 어떤 흙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동해안의 백사장에 있는 요 모래하고 이 서해안의 백사장에 있는 흙, 이 모래하고 해안가에 있는 모래가 어때요? 많이 틀리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존의 모래 같은 거고 요거 이제 어때요? 대부분 뻘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 실트라는 흙은 뭐냐면 이 조개 껍데기들이 그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조개 껍데기들이 분해가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밀물 때 물이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같이 물하고 들어오면서 그게 가라앉죠. 가라앉아요. 가라앉은 다음에 이제 썰물 때는 요 실트는 그냥 남아있고 물이 어때요? 이렇게 그냥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쌓인 게 그게 우리나라의 실트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게 실트다. 그래서 약간 좀 까무잡잡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서해안에 물이 썰물 때 서해안에 물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쪽 위로 뭐예요? 여러분들 경운기 타고 다니죠. 그게 이제 물다짐이 잘 돼서 배수성이 좋고 물다짐이 잘 돼서 그런 거고 그거 자체가 조개 껍질 성분의 어떤 그 모래이기 때문에 세리토이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짐도 굉장히 좋다. 물다짐이 잘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해안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만조 때는 물이 이렇게 쌓이죠. 썰물 때는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여기에서 이제 비중에 의해서 당연히 물보다 무거우니까 비중에 의해서 가라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썰물이 되면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단단해지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물다짐이 되는 그러한 원리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립토 같은 경우는 실트라고 하는데 이 실트는 뭐예요?
요 샌드하고 중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어로 스페인어인가 스위스어인가 아무튼 간에 유럽에서는 실트를 M이라고 쓴대요. 그래서 이렇게 실트를 M 이렇게 그 다음에 세리토 중에 대표적인 흙이 점토죠. 점토는 영어로 클레이 그죠? 그 다음에 유기질토 이렇게 그래서 GSMCO 자갈, 모래, 실트, 점토, 유기질토 이렇게 오가닉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1문자는 이렇게 조립토 GSMCO 이렇게 분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2문자를 볼게요. 제2문자는 우리가 이제 이 조리토를 우리가 어, 따져줄 때, 자, 자갈은 자갈인데 어떤 자갈? 이렇게 제1문자를 앞에 써주죠. 그 다음에 모래는 모래인데 어떤 모래? 이렇게. 자, 실트는 실트인데 어떤 실트? 어떤 상태의 실트? 그 다음에 점토는 점토인데 어떤 상태의 점토? 그 다음에 유기질토는 유기질토인데 어떤 흙의 유기질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1문자는 그 흙의 대표성을 띠는 문자다. 그 정도의 어,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어, 여기 제2문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2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토는 이제 대표 문자나 이제 앞에는 G 또는 여기 이제 S를 써두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뒷문자를 설정해 줄 때는 자갈은 자갈인데 어떤 자갈이냐, 입도 분포가 좋은 자갈이다, 입도 분포가 나쁜 자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모래는 모래인데 어떤 모래다, 입도 분포가 좋은 모래다, 입도 분포가 나쁜 모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입도 분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입도 분포란 무엇이냐? 입도 분포가 무엇이냐? 자, 제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어, 경포대 해수욕장의 경포대 모래사장의 흙은 입도 분포가 1번 좋다, 2번 나쁘다. 자, 몇 번일까요? 경포대 모래사장의 흙은 입도 분포가 좋다, 나쁘다. 뭐 이 흙이 아니더라도 모래는 이렇게.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정답은 입도 분포가 나쁘다가 정답이죠. 나쁘다. 자, 그러면 이 입도 분포가 자, 입자가 분포한 정도를 우리는 입도 분포라고 해요. 자, 이런 깡통에 똑같은 크기의 쇠구슬을 집어넣었을 경우 어때요? 요렇게 들어가겠죠. 부피가 정해진 깡통에 똑같은 크기의 쇠구슬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똑같은 크기의 깡통에 여러 크기의 입자의 쇠구슬을 집어넣게 되면 돼요. 요 간극을 그 작은 입자들이 채워줌으로 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똑같은 최적의 중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즉 단위 중량을 지킬 수 있는 흙이 공학적으로 좋으니까 이쪽이 입도 분포가 더 좋은 거죠. 그죠? 자, 경포대 모래사장의 모래는 어때요? 거의 비슷한 입도 분포가 거의 비슷한 입도를 가진 모래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입도 분포가 뭐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입도 분포를 이제 결정하는 뭐 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될 게 입도 분포가 입자가 분포한 정도. 그래서 입도 분포가 좋다라는 뜻은 여러 입경의 입자가 골고루 섞여 있는 경우를 우리는 입도 분포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같은 입경으로 이루어진 흙들을 우리는 입도 분포가 나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써보게 되면 기호로 나타내 보게 되면 입도 분포가 좋다. well이라는 표현을 써요. good, good이라는 good이라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좋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도 분포가 좋다라고 할 때는 요 W자를 써줘요. well이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도 분포가 나쁘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POOR이라는 단어를 써줘요. 그래서 빈곤, 가난한, 거지 같은, 즉 배드라는 어떠한 표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빈곤, 가난한, 거지 같은 입도 분포가 나쁘다는 요 P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줍니다. 자, 그래서 입도 분포가 좋다. 즉 입도 분포가 좋은 자갈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준다? 입도 분포가 좋은 자갈, 즉 이 흙의 대표성을 띠는 흙은 자갈이에요. 어떤 자갈? 입도 분포가 좋은 자갈, 즉 여러 입경의 입도 분포가 골고루 섞여 있는 자갈이죠. 즉 여러 입경의 흙들이 골고루 섞여 있으면 우리는 이 단위 중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짐에 적합한 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위 중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단 강도에 대한 전단의 저항이 있는 양질의 흙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공학적으로 이 입도 분포가 좋은 흙은 뭐다? 공학적으로 좋은 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입도 분포가 나쁜 자갈이다 그러면은 GP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입도 분포가 좋은 모래다 SW, 입도 분포가 나쁜 모래다 SP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지우고 어렵지 않죠? GSMCO 그 다음에 WP 뒤에는 뭐다? WP 여기에 MCO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자갈은 대표성을 띠는 흙은 자갈인데 그 안에 뭐가 섞였다? 실트가 섞였다. 그래서 실트가 섞인 자갈. 그 안에 이 흙의 대표성을 띠는 것은 모래인데 어떤 모래? 점토가 섞인 모래죠. 그래서 점토가 섞인 모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2문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응용 갈게요. 자, SP, SC. 자, 요건 어떻게 읽을까요? 요거는. 자, 이 흙의 대표성을 띠는 건 모래예요. 자, 모래는 모래인데 어떤 모래? 입도 분포가 나쁜 모래예요. 자, 근데 그 안에 뭐가 섞여 있다? 점토가 섞여 있는 모래. 이런 식으로. 점토가 섞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우리가 그 흙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다? 통일분류법이다. 그래서 이 통일분류법은 이 카사그랑드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을 했냐면 입도 분포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입도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입도 분포라는 거는 입자가 분포한 정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자, 오른쪽에는 이제 오른 여기 X축에는 여기 입경, X축에는 입경이고 이 Y축으로는
Y축으로는 요거 이제 그 흙의 입경 미리미리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Y축으로는 통과 중량 배분율이에요. 이것도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통과 중량 배분율. 배분율. 자, 그래서 요 입경의 크기는 입경의 크기는 어찌됐든 간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표현을 할게요. 자, 그래서 입도분포 곡선이 이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자, 이 입도분포 곡선은 우리가 이제 입도가 분포한 정도죠. 그래서 이 입도분포라는 거는 이 입도분포의 분석을 해야겠죠. 입도분포의 분석. 자, 어떻게 하냐? 이 입도분포라는 거는 이 CU와 아이고 죄송. 이 균등계수라는 것과 이 공률계수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요. 자, 그래서 균등계수는 CU라는 문자를 쓰고, 공률계수는 CG라는 것을 가지고서 CG라는 문자를 가지고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균등계수의 공식은 뭐냐면 D10분의 D60이에요. D10분의 D60.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률계수는 D10 곱하기 D60분의 큰 거, 최소, 최대, 그 다음에 D30 중간의 제곱으로 우리가 균등계수와 공률계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 D10이라는 건 뭐냐? D10이라는 건 여기 통과중량 배분율 10%에 해당하는 그때의 지름을 우리는 입경을 D10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밀리미터 분의 밀리미터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무차원이 되는 거예요. 무차원이 된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D60이라는 거는 통과중량 배분율의 60%에 해당하는 그때의 입경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D60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D30은 뭐다? 요 D 총과중량 배분율 30%에 해당하는 그때의 입경을 우리는 D3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균등계수는 쉽죠. 최소분의 최대, 그때의 입경. 그 다음에 공률계수는 뭐다? 최소, 최대, 분의 요 중간을 제곱해주는 비중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다? 당연히 무차원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우리 뭐다? 마지막에는 이제 판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어떻게 판정을 해준다? 어떻게 판정한다? 잠시만요. 자, 자, 여기 이제 균등계수가 있고 공률계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는 균등계수가 6 이상이고 공률계수가 1에서 3 사이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 값을 만족해야지 뭐다? 입도 분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에 요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뭐다? P다, P. 자, 그 다음에 자갈인 경우는 균등계수가 4 이상, 공률계수가 1하고 3 사이 범위에 들어와야지 뭐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입도 분포가 좋다. W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뭐다? 입도 분포가 나쁘다라고 요렇게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물론 이쪽 부분은 안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나 다른 친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오시고 요걸 이제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뭐다? 이 앞에 모유는 자사 제품이 좋다 이렇게 모유는 자사 제품이 좋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요건 좀 이렇게 외워 두세요. 이렇게 외워 두셔라. 그래서 입도 분포를 여러분들 이제 토지인력 학제 1학기 때 배웠을 거예요. 그 부분이 입도 분포 부분이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다. 요렇게 이해가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를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는 요거를 들어가야죠. 요거. 자, 세리토의 제2문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연약 지반을 생각을 해보세요. 연약 지반. 자, 사질토 지방 같은 경우는 모래 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여 있는 데는 뭐예요? 어떤 타격에 의해서 이 부피를 줄이죠. 그죠? 근데 그 부피는 뭐다? 많이 못 줄이지만 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타격에 의해서 우리가 다져줘야 되는데 이 세리토 지방, 즉 연약 지방은 뭐예요? 눌러주죠. 타격이 아니라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줌으로 해서 이, 이 간극 속에 있는 물을 이렇게 빼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간극이 빠져나가고 그 간극을 눌러줌으로써 뭐다? 이 높이를 줄여주는 그럼으로써 이 사질토 지방보다는 요 줄어드는 부피 부분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 세리토는 뭐다? 압축성이 크냐 압축성이 낮냐 그래서 압축성이 높으면 high H로 쓰고 그 다음에 압축성이 낮으면 low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압축성이 큰 점토 그러면은 CH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압축성이 낮은 점토 CL 이렇게 압축성이 큰 실트 MH 압축성이 작은 실트 ML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압축성이 큰 흙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공학적으로 당연히 압축성이 큰 흙은 공학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압축성이 큰 흙은 공학적으로 나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흙의 분류로 들어가야 돼요. 흙의 분류 방법. 자, 흙의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다? 첫 번째 여기 조리토의 분류 방법 있죠? 조리토의 분류 방법.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두 번째는 뭐다? 세리토의 분류 방법이 있겠죠? 자, 세리토의 분류방 방법. 자, 그래서 요번 시간까지는 조리토의 분류 방법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세리토의 분류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자, 조리토의 분류 방법 볼게요. 자, 조리토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 조리토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것만 생각하세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조리토는 일단은 요것만 생각하시면 된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입자로 형성된 흙, 조리토의 분류 방법은 뭐예요? 가장 쉬운 게, 체가름 시험이죠. 체가름 시험. 체가름 시험. 자, 체가름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제 체가름 시험법이나 아니면, 그 책에 나와 있는, 체가름 시험법을 여러분들, 잘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렇게 넘버 4번, 그 다음에 넘버 10번, 그 다음에 넘버 20번, 그 다음에 넘버 40번, 그 다음에 넘버 100번, 그 다음에 넘버 200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펜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채를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망보다 큰 알갱이는 이 망을 통과를 못하고 이 망보다 작은 알갱이는 이 망을 통과를 해요. 그래서 이 입경을 흙의 입경을 요 채로 채의 입경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채의 대각선 길이 있죠. 요 채의 대각선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 이 채 눈금의 대각선 길이가 넘버 4번 채는 4.75mm예요. 4.75mm. 그 다음에 요 넘버 200번 채는 0.075mm.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채 눈의 대각선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넘버 4번 채를 기준으로 넘버 4번 채를 통과 못하는 요 흙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자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75mm보다 큰 흙을 자갈이라 그러고 요 넘버 4번 채를 통과하고 넘버 200번 채에 걸린 흙, 즉 4.75mm보다 작고 0.075mm보다 큰 흙을 이 공학자들은 모래라고 명명을 분류를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약속. 그래서 이쪽 부분, 이 자갈 부분 4.75mm 넘버 4번째 이상 부분보다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에서 이제 다루는 영역이고 요 토지에서는 보다 대부분 이 모래 부분, 요 부분 이하를 다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래는 보다 4.75mm보다 작고 0.075mm보다 큰 흙, 그 흙을 우리는 모래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흙을 만약에 우리가 흙을 여기다가 100g을 넣었어. 흙을 100g을 넣습니다. 자, 넘버 4번 채를 지나서 넘버 4번 채에는 이제 60g이 남고 이렇게 막 흔들어요. 흙을 넣은 다음에 막 흔들어. 그러면은 이제 그 채를 통과하는 흙이 어떤 흙은 남고 어떤 흙은 빠져나가겠죠. 자, 어떤 흙은 이 넘버 4번 채에 60g이 걸리고 이 나머지는 40g을 통과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 넘버 4번째에 50% 이상 흙이 남았죠. 그래서 이 전체에서 대표성을 띠는 흙은 뭐다? 자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반대로 여기는 70%가 빠져나오고 70g이 빠져나오고 여기는 30g이 걸렸어. 그러면 이 흙의 대표성을 띠는 건 모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요건 이제 여기 이제 넘버 200번째를 기준으로 빠져나가는 게 세립터가 되겠죠. 세립터는 뭐가 있다? MC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흙을 넣어가지고 했더니 여기에 이제 70g이 빠져나가고 여기 있는 거 다 더해 보니까는 30g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 흙의 대표성을 띠는 건 뭐다? 세립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조립토와 세립토를 구분하는 채는 몇 번째? 넘버 200번째. 조립토는 넘버 200번째 이상, 세리토는 넘버 200번째 이하죠. 그죠? 통과는. 자, 그 다음에 자갈과 모래를 구분하는 거는 몇 번째? 넘버 4번째. 넘버 4번째에 50%를 통과했느냐, 50%를 통과 안 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요건 넘어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흙을 집어넣고 막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했어. 실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성과표를 성과표를 작성해야 되겠죠. 요거 이제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성과표를 작성해요. 자, 어떤 성과표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잠시만요. 자, 어떤 성과표가 만들어지냐면, 자, 볼게요. 여기 이제 구분이라고 하고, 자, 체가름 시험 하는데, 여기 이제 구분이라기보다는 체의 크기, 체의 크기.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잔류량. 여기 이제 흙을 이제 넣고서 막 흔들면은 여기 각각 이렇게 흙이 이렇게 남아 있겠죠. 그거를 이제 측정한 거예요. 잔류량, 그 다음에 잔류율, 이렇게. 그 다음에 가적 잔류율. 잔류율이니까는 퍼센트가 되겠죠. 잔류량이니까 g이 되겠고, 가적 잔류니까 퍼센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통과율이에요. 자, 방법적인 것만 통과율, 여기도 물론 퍼센트가 되겠죠. 자, 방법적인 것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다? 여러분들은 요걸 직접 이제 어, 저기 교재에 보면은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교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걸 보세요. 저기 토질역학 책 거기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넘버 4번째, 그 다음에 넘버 10번째 방법적인 것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넘버 20번째 땡땡땡 해가지고 합계가 있겠죠. 펜까지 있어요. 가지고 펜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잔류량이 뭐 통과 다 했고 여기 뭐 10g, 20g 이렇게 해서 뭐 10g 해가지고 다 더해 보니까 여기가 100g이더라. 당연히 흙을 100g을 넣었으면은 100g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잔류율이 있어요. 자, 잔류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잔류율. 자, 잔류율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남았다잖아. 그러니까는 잔류량분의 잔류량분의 음, 잔류량이 아니죠. 여기가 이제 총 흡의 량. 아이고 씨. 어떻게? 총량, 총량분의 잔류량. 잔류량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가 남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토질역학 책 보면은 예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총량분의 요 잔류량.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100분의 20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땅땅땅 하고 여기 얼마가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되는 거야. 1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적 잔류율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 만약에 5g이 남아서 5%, 여기 5%, 여기에 10%, 여기 이제 15%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5%는 그대로 써줍니다. 5%는 그대로 써줘요.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가족 잔류율 더하기 잔류율 이렇게 하면 5 더하기 5니까 얼마?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10% 더하기 10%는 얼마? 20%. 그 다음에 20% 더하기 15%는 얼마? 35%.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여기도 얼마? 100%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통과율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100 빼기, 100 빼기 이렇게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통과를 했느냐 이거야. 그게 통과율이에요. 그래서 100 빼기 전체를 기준으로 5% 통과했으니까 여기는 95%가 통과를 했겠죠. 여기는 100 빼기 10% 했으니까 여기는 총 90%가 통과를 한 거야. 자, 그 다음 여기는 100 빼기 20 하면은 80%, 100 빼기 35% 하면 65%, 땡땡땡 해가지고 얼마? 100 빼기 100은 얼마예요? 0이죠. 0, 통과율 0%. 자, 그래서 요 성과표에서 얻어진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우리는 입도분포 곡선이라 입도분포 아니 저기 음, 입도분포 곡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작성을 해요. 입도분포 곡선을 이 성과표를 가지고 우리는 입도분포 곡선이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입도분포 곡선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그 조립률이라는 게 있어요. 조립률. 조립률이 아유 이 얼굴이 대빵만하게 나왔네. 아유, 요거를 그럼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